보험, 도대체 보험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꼭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저도 20대, 30대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이 왜 필요할까? 그래서 그때 당시 때만 하더라도 그냥 지인들이 안내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네, 주세요. 사인해드리고 그리고 뭐 크게 아픈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20, 30대 병원 가는 일이 크게 없어요. 근데 10년, 20년 보험을 넣고도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뭐 쓸 일도 없고 뭐 그런 거. 근데 소멸성이에요, 이게. 소멸성이다 보니까 뭐 그냥 보험회사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보험을 가입하고도 하나의 혜택을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변에 보십시오. 가입하고 몇 개월 안 되어가지고 1, 2년 사이 암이 걸렸거나 또 내지 사고가 났거나 이래가지고 정말 감당 못할 부분에 있어 생겼는데 이 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한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들다 보니까 안 가던 병원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갑니다.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저는 먹는 것도 잘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씩 아파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는 보통 30대까지는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는 이제 수명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본인이 그 신체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없던 병도 생기고 병원 갈 일도 하나 둘씩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실비라는 보험이죠. 요즘 5세대까지 나온 거 아시죠? 1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5세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비보험이 없으니까 나는 병원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비가 없는 대신에 이 보험이 다양하게 상품을 만들어 놓고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았어요. 실비에서는 100% 내가 보상을 얻고 뭐 요즘은 50%에서 80%뭐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 실비가 없어도 다른 다양한 보험 상품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 받으면 진단비 따로 받고요. 수술하면 수술비도 받고요. 뭐 골절 생기면 골절비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비가 아니라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보험 설계가 상품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험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가입했을 당시 때만 하더라도요. 20년 납에 80세 보장이 가장 많았어요. 왜? 그때는요. 50대 중반만 넘어가면은 노인석에 앉았었어요. 왜? 그만큼 노인 계층이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길거리에 대중교통이나 뭐 이렇게 한번 나가보십시오. 5, 60대는 어디 경로석에 앉을 생각도 못 하고요. 젊은 사람이에요. 7, 80대 되신 분들이 이제는 그분들도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경로석에 앉는 분들이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80 중반쯤 넘어가신 분들이나 되어야 이제 노인 또 내지 경로석 뭐 이런 데를 가는 자리에 앉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연령이 수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20년 만기 80세 보장이 아니라
100세 보장으로 상품을 설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20년 전에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한 번도 병원도 안 가고 문제없이 만기 때까지 보험금을 다 넣었어. 그런데 내 나이 70이야. 근데 80에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90,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팔팔하고 건강하니까. 그런데 20년 전에 내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20년 만기 80세 보장이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는 10년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는 거야? 80세 넘어가면 나는 병원에 가서 혜택을 못 보는 거야? 네, 맞습니다. 생각 한번 다시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100세 세대입니다. 80세까지 보장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 많이들 가지고 계셔요. 옛날 분들이 바꾸려고 안 하고 옛날 게 좋아 또 내지 그거 왜 바꿔 내가 지금까지 돈 들어갔던 게 얼만데 라고 아주 고지식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요. 이제는 80세가 아니라 100세, 110세를 가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언제까지 보장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 가입된 보험이라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갈 나이가 지금보다 80대 더 많이 가야 돼요. 그때는 정말 병원하고 친구처럼 옆집 가듯이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때부터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부모님들, 어르신네들 잘 들으시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보험이 언제까지지? 납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장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바로 점검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 맞게끔 변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은 지금 생활에 있어서 꼭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른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꼭 챙기고 다녀야 될 게 이 보험이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은 별 상관없어요. 나 돈이 많으니까 그냥 해결하면 되죠. 하지만 서민들 중간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몰라요. 꼭 가지고 가야 될 보험들 몇 가지는 챙기고 꼭 나와 함께 가는 그날까지 잘 가입해서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험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안내해드리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젊었을 때부터 많은 저축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뭐 중간에 퇴사를 해서 또 내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경우를 걸치신 분들은 노후 준비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늦은 나이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나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적금이라든지 뭐 기타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전문적인 부분을 투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적금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은행의 경우 적금을 예치했을 경우에 뭐 5년, 10년 뭐 이런 단위로 해서 넣고 나면 원금에 플러스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왕 적금 방식으로 돈을 모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한 푼이라도 똑같은 기간에 적금을 넣고 한 푼이라도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보험회사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일반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적금처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통의 경우 뭐 5년 주기, 3년 주기, 뭐 10년 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기간은 정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는 원금과 이자만 제공을 한다면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적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는 사람마다 틀려요. 나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무리하게 적금을 들다가 괜히 중간에 중도에 납입을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언제든지 보험 납입금을 변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입금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내가 암이라든지 뭐 뇌질환이라든지 기타 큰 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일반 적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금을 만기 때까지 넣어야 되지만 이 연금 형식의 적금 방식은 중간에 큰 병이 걸리게 되면 기존에 내가 납입받은 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안 아프면 그대로 내가 예치해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만기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찾아서 뭐 일시불로 찾을 수도 있을 거고, 또한 연금 방식으로 해서 내가 가는 그날까지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죠. 중간에 무슨 경우가 생기더라도 납입 중지 기능이 있어서 내가 내야 될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만기 때까지 대신 넣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1년마다 국가에서 종합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0% 제공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뭐 일부분은 국가에서 검진해 주는 대로 검사 받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반 내시경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병원 가서 내시경을 하러 가면 수면 내시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별도로 요금이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거든지 기본적인 것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약간 조금 고급스럽게 올라간다 이러면은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판매하고 있는 요 연금 적금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은행 이자보다도 더 많은 복리 방식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혹시라도 큰 병이 걸리게 되면은 내가 지금 적금식으로 내고 있는 이 보험료가 납입 중지가 되면서 보험회사에서 만기 때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매년마다 종합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50만 원 정도 상당히 되는 보험료를 국가에서 해주는 건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 저희 보험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약 50만 원 상당의 되는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검사를 진단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노후 대책을 하거나 또 내지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종잣돈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뭐 돈을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존의 은행 적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보험 적금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천해드리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가 핵가족 시대가 됐죠.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였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뭐 삼촌, 이모 뭐 이렇게 해서 한 집에서 많이 살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요 4인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나는 나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업화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만약에 아프면 병원에 가더라도 누구 하나 나에게 병간호를 해줄 수 있는 뭐 하루 이틀 정도야 가능하겠죠.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에 나의 병간호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찾기 힘들다는 거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다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보험 일을 하면서 꼭 가입해야 될 품목 중에 하나가 이 간병인 보험이라는 거죠. 근데 간병인 보험도요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시피 보험의 간병인 보험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방에서 가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수도권에서 가입하시는 분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간단한 일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간병인과 중증 환자, 중환자실에나 또 내지 완전히 내가 손발을 이동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할 간병인, 이런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방송이나 뭐 지인들 이렇게 해서 간병인 하나쯤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셔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조금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간병인 본인 부담이, 간병인 비용이 얼마를 책정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낮에 잠시 몇 시간 와서 봐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24시간 옆에서 간병인을 해야 될 경우에 그 간병인한테 지불해야 될 금액이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체주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하루에 2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20만 원이라는 돈을 보험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병인 구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각 보험사마다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A라는 보험사, B라는 보험사, 뭐 이런 보험사들을 비교해 보면 금액으로 보장해주는 보험회사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돈을 떠나가지고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게 답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립니다. 하지만 본인이 상황에 맞게끔 저는 추천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도 내 나이, 내 가족,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 지역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1가구 1차량 아니 1인 1차량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차량을 운전하고 계시죠. 소유하고 계시고 운전하고 계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차를 보유하고 내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황당한 경우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요즘 뭐 방송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사고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데 이 대처하는 방법이 내가 직접적인 대면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가서 몸싸움을 하거나 이러면 100% 나한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것저것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무대형이 그냥 보험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사고가 났을 때 상대편에 대해서 대인, 대물 또한 내 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혹시라도 또 모를 피해 사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보험료가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틀려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일주로 비슷했는데 크게 차이 나봐야 한 돈만 원, 1, 2만 원 이렇게 차이 났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세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 책정도 틀려지고요. 운전 경력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책정이 틀려지고요. 또한 여러분들 차량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틀려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노멀적으로 예전에는 운전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블랙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라고 해가지고 전방, 후방, 사방까지 다 되는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있는 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또한 T맵을 사용하느냐 카카오 뭐 내비를 사용하느냐 또 그리고 하루에 운전을 한 달에 얼마만큼 하느냐 운전자 사용하는 기록이라든지 뭐 그리고 대중교통을 또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료가 차별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도 예전처럼 나 차량 몇 번이니까 가입해 주세요라고 아니고 지금은 따질 거는 따져서 단돈 1,000원이라도 세이브하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보험. 돈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보상이겠죠. 혹시 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나에게 최소의 피해를 볼 수 있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좋은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편하게 넘기지 마시고요. 한번 진지하게 상담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차는 없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뭐 꼭 차가 있어야 운전자 보험을 든다? 이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뭐 다른 사람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회사나 뭐 직장 내에서 주고 있는 업무 차량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 그냥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요즘 보면 뭐 운전자 보험이라서 꼭 운전을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다. 금액 또한 저렴하면서 혜택은 상당히 다양하게 넓게 폭을 잡고 있다라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그냥 저는 다른 보험이 뭐 암보험이나 뭐 뇌질환이나 뭐 기타 등등 많은 비싼 보험들도 있겠지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는 부담이 좀 되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요 운전자 보험이라도 꼭 하나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안내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꼭 운전할 때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을 안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뭐 승하차 시 또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났거나 또 내지 뭐 기타 등등 걸어 다니다가 일반 생활에서도 사고가 나도 이런 보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주된 목적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보장을 받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된 목적이 운전자 보험이겠죠. 근데 운전자 보험도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바뀌어요. 도로교통법이 해마다 바뀌듯이 이 운전자 보험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보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처리가 된다, 안 된다. 형사 사고가 있고 민사 사고가 있는데 형사 사고가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보험금이 형사 벌금이 얼마까지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물가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형사 합의금이라든지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중대 가실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정말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났을 때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 보험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보험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자비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운전자 보험이 법이 바뀌는 것처럼 저희 운전자 보험도 그 법에 맞게끔 금액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보험료는 대신에 떨어지고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 일부분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 거 가지고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예전에 내가 참 잘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유지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착각된 생각입니다. 사고 처리 비용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형사 합의금도 올려야 되고 변호사 비용도 올려야 되고 대인, 대물, 기타 사후 처리까지 모든 부분들이 물가에 따라 올랐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이 운전자 보험은 한 번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점검을 받으시면서 바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현재에 맞게끔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 방식이라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내 보험이 잘 됐다 못 됐다 잘 모르시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지금 이 가지고 계신 보험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견적을 안내를 해드리면 그러면 본인이 그 부분에서 변경을 할지 뭐 또 아시는 지인이 있다든지 또 내지 뭐 전혀 없다 그러면 저한테 설계를 받아서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선입견이 돈 나간다. 나는 사고도 없는데 병원에 갈 일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험은요 사고 나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 혹시 정말 모를 일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내일 사고 날 거 알면 당장 오늘 가입하면 됐어. 근데 뭐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가입하느냐,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 설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고객님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 또한 이 보험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이 보험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누가 친구가 이거 하나 가입해줘. 응, 알았어. 사인해줄게. 그럼 끝났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사고가 나서 제가 가입했던 보험을 가지고 혜택을 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나는 보험 들어있으니까 모든 게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고가 나서 보니까 이 부분은 뭐에 걸리고 이 부분은 뭐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보상을 받긴 받는데 너무 적은 실제 사고 처리 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을 받는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 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보험을 조금 알다 보니까 보험은 이렇게 들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뭔가 하나 이렇게 팔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저랑 같이 가는, 실제적으로 고객님이 사고가 났을 때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당신이 알아서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이왕 보험을 한다고 하면 고객님과 같이 가면서 고객님과 함께, 그리고 일반인들은 모르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험 가입하고 안 가입하고 금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환경에, 내 경제적인 내 생활에 맞게끔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입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기존에 병이 있거나 또 기존에 사고 이력이 있거나 뭐 기존에 뭐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또한 보험 가입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조건이 많이 까탈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상의를 해서 고객님이 최상의 보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설계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재 보험 좀 생소해요. 이거는 예전에는 사업하시는 분이나 공장 뭐 이러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화재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런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 개인, 가정집에서도 많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집값이 옛날처럼 뭐 1,000만 원, 1억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10억 단위, 뭐 20억, 뭐 30억, 뭐 이렇게 집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혹시라도 모를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만 사고가 나면 상관없는데 이 집에서 불이 나면 내 집만 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앞집, 옆집, 뭐 아랫집, 뭐 온 동네방네 사고가 다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이런 보험 하나 가입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정말 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그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전셋집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전기차라든지 또 내지 뭐 킥보드 기타 등등해서 충전하는 시스템이 많이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충전하는 게 외부에서 충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집안에서 충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방송이나 뭐 뉴스나 이런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집안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나는 그런 경우를 뉴스로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 집에서만 내 공간에서만 불이 나서 그냥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불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재보험이라도 들고 있으면 어때요? 보상이라도 받고 주변 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정말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화재보험이라든지 뭐 재난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이나 지역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필수로 이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물론 저에게 연락하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